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이종걸 의원이 사롱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첫성으로 강경투쟁을 예고하는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섬세하고 사람 좋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섬세함으로 조화로운 대여관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데요. 물론 때로는 야당으로서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겠지만 강경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의 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요새 텔레비전 시청률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정치인들이 출연하면 누가 나오든지 시청률이 아주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시청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싸우는 토론, 이게 시청률이 영 엉망이라는 점입니다. 시사에서도 재미를 추구하는 시청자들의 선호 변화가 원인이겠지만 싸움과 투쟁은 이제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청자들의 취향을 정치인들은 잘 기억해야 할 겁니다. 투쟁과 강경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가 됐을 때 지금의 유권자들의 트렌드와는 역행한다는 얘기 꼭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에 나가죠, 네, 검찰에. 오늘 예. 오전 10시에 검찰 출석 예정돼 있는데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검찰은 최근 홍 지사가 직접 측근들을 시켜서 돈을 건넸다는 경남기업 윤모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 이런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요. 예. 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유를 지시했다라고 이게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언론에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 홍 지사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좀 끌고 있는데요. 예. 일단 두 명입니다. 이우승 변호사와 이혁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우승 변호사는 홍 지사와 고대 동기고 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연수원 14기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세 명이 같은 14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혁 변호사 역시 고대법대 출신이고요. 재밌는 것은 이번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도 역시 같은 대학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 문무일 팀장과 함께 이우승, 이혁 변호사는 모두 지난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당시 검사로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사람인데요. 좀 묘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홍 지사, 이혁 변호사, 이우승 변호사, 문무일 팀장 전부 고대법대 출신이다 그렇게 되는 이거군요. 거죠. 예. 네. 근데 구속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네. 2억 이상 받아야지 구속시키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혐의점을 두는 게 금액이 1억 정도, 받기는 않지만 1억 정도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글쎄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어쨌든 10시부터 오늘 기자분들 뻗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 또 자,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참 기자라는 직업이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별 좋지 않은 직업입니다. 네. 하셔서 아시지. 예.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네, 요즘 공무원 연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야 간의 내탓 공방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참에 4대 연금 체질 개선 공론화하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이 한국의 연금학회 그리고 한국재정학회 등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개혁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공무원 연금안에 숨은 4가지 독 이렇게 제목을 달면서 협상 과정을 추적하는 글을 달았고요. 글을 썼고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청와대는 정말 협상 과정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예. 또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대타협 걷어찬 여권 이런 제목을 달면서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국민연금 문제는 확실히 국민적인 여론의 수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걸 뭐 50% 올리건 50%를 올리건 45%를 올리건 이거 국민적인 여론의 수렴 과정 없이 자신들이 그거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누가 알았느냐 지금 뭐 청와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여당 때문에 그렇다 야당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기 국민들 관심 없어요.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건 정치권이 왜 우리 돈 내고 우리 돈 받는 걸 지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내탁 공방만 하는지.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국회라는 게 여야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어떤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는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나오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네. 아니 나는 진짜 그거 잘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협상 과정에서 이제 그 공무원 그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건 또 맞는 얘기인데요. 네, 또 뭐 반론도 있으니까요. 네. 그 뭐 어쨌든 원포인트 국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또 잘 될지 모르겠고 네네. 이종걸 의원이 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언론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 이종걸 삼수 끝에 야당 원내 수장으로 이런 기사 제목을 달았고요. 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비노계 이종걸에서 비노계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저께 선거 결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종걸 의원은 사선 의원입니다. 어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요. 접전 끝에 이종걸 의원은 66표를 얻었고요. 최재성 의원은 61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5표 차이로 네, 원내대표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당선 직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선거에서 패배하고 소수당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원들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외연을 확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 이 공무원 연금 그 개혁안을 두고 이 새누리당과 만나는 것을 포함해서 당내 위원들과 의논하겠다라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목소리를 조금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물론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예원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왔지만 네네. 중학교까지는 예술을 하려고 했던 네. 아주 섬세한 정말 이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분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국민들의 감성을 때로는 자극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난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이죠. 열린우리당 때 이제 처음 저는 이종걸 출입 기자였죠. 이종걸 의원 처음 뵀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프트하고 근데 이제 어떤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그러니까 대야 투쟁할 적엔 좀 강경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랑 또 같은 대학 동기라고 하고 서로 관은 다르지만, 네, 관은 다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네. 글쎄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는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수의 세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의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금호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타이어. 자, 지금 7시 29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상쾌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이제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군자교에서 성동교 구간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지점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처리 작업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전 창동교부터 지금 긴 구간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안양 쪽으로 이제 성산대교 남단부터 오목교, 철산대교 지나 금천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도 오금교부터 목동교로 지나는 데는 시속 3-4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지금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라는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 나들목부터 한강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오늘 2부 첫 순서로 모실 분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연금보다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참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이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한다고 모임에서 예, 국민연금한테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된 혁혁한 공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침부터 이 꾸중을 듣고 시작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꾸중은 아니고 신기해서요. 예. 지적은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공무원연금 하나만 해도 얼마나 중요하고 복잡한 일이 많은데 당연하죠.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특위에서 느닷없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예. 전문가들도 아니고 권한도 없는 기구에서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그것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그냥 50%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이제 일부 합의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예. 그런데 저희 여당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꼭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의 동의나 결재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고 잘못된 것이란 걸 알면서도 저희들은 야당의 그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예. 공무원연금법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완벽한 개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상당히 괜찮은 계획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야 그래서 이견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다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논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또 국민연금 수혜자들 정부 당국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소득 대체율을 더 올리자든지 그다음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들 정부에서 조차 40%로 낮추었던 것을 그것도 50% 하느냐 40% 하느냐 논란이 많다가 50%로 하려면 납부율을 12.9%로 해야 된다. 무려 지금보다 43%나 더 올려야 되는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하고 합의하에서 했던 것을 그리고 지금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50% 한 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당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몇몇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깨지게 된 과정에 관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은 국민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무원 노조도 조정이라는 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야당에서 몇몇 사람이 50%로 못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동의했던 것인데 소위 2+2라 그래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최종 합의문에는 우리는 이 50%를 넣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야당이 이걸 철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50%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존중하는 걸로 처리를 했으면 될 텐데 5월 6일 마지막 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 위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데 거기에 50%를 못 박아달라 그랬습니다. 예. 국회 국회 규칙은 법에 버금가는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전체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구도 거치지 않고 50% 못 박아버리면 사회적 기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야당은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 사회적 기구를 둔다고는 돼 있으면서도 그 토론이나 사회적 기구가 전혀 필요 없도록 50%못 박아라는 아주 무리한 주장을 해오고 있죠. 예. 아니 우리 그래서 조영 저희들은 왜 위원장님이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할까? 예. 이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개혁 요구가 워낙 높으니 거절하기 어려우니 예. 공무원 연금을 깨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왔는가 이런 의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영 위원장님이 제가 질문 하나를 하니까 그냥 말문이 터셔가지고 쫙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 일반 국민에서 사실 또 한 가지. 근데 참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실무기구 참여자들이 그걸 갖고 왔다. 누구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무기구가 공무원 노조도 들어있고 예.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에 관계하는 정부 실무자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들도 사인하라고 요구가 왔었죠, 야당에서. 아. 그런데 전문가들이 의견으로 제시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이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한두 사람이 50%다 국회의원 이름 들어간 것은 이건 무책임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 그래서 거기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야 의원들 모두 안 했군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와서 50%가 확정된 것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당도 거기에 야당 의원님들도 거기에는 사인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데. 50%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예. 않았고 양당 대표가 합의한 문서에 50%를 요구해 왔을 때 예. 저희들이 그건 거부했고 그래서 합의된 것이 존중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면은요. 예. 거기에서 뭐냐면 사실은 50% 국민연금을 먼저 들고 나온 건 공무원 노조가 아니라 야당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가 우선이라 할 수 없이 야당과 공무원 노조는 서로 사실은 이 일에 있어서 공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야당도 제기했지만 공무원 노조도 문건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 그 사인을 문건으로 해라. 문건으로 요청사항을 문건으로 만들어 왔는데 50%라는 건 없고 인상이라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상도 우리가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 이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치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상이라고 못 박느냐. 조정이라고만 하자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마저도 사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청와대도 알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왜 이런 식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청와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거는 지금 지도부와 청와대 간에 있어서의 책임 공방에서 본인 당사자들은 중요한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실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냈고 지금 그걸 수습하는 과정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문제점이 있는 시각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고 서로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다시 내부에서 있었던 제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50%는 실무기구에서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고 국회의원들 동의한 것이 아니고 양당 대표 최종 합의에는 존중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야당이
이 규칙의 50%를 요구하니 예.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건 받을 수 없다고 반대를 하면서도 공무원 연금은 특위가 5월 2일 날 존속되고 종결되고 5월 6일 날 본회의에 통과하지 않으면 준비 기간 6개월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 연금법은 좀 통과를 시키고 예. 국민연금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논의 과정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는 5%가 못 박힌 것이 아니냐 그거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하고 저희들도 정부는 당으로서도 예. 50%가 못 박힌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입장은 동일한 것이죠. 청와대하고 정부도 그때 당시부터 50%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랬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50%도 협상이란 것이 미묘한 표현 하나에 따라서 결론이 확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당신들이 50%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면 공무원 연금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50%를 목표로 노력한다 정도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0% 인상이라고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표치로 하느냐 확정이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50% 확정은 한사코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청와대의 주장, 다시 말해서 수치를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이겠네요. 그죠? 이제 그게 표현상 예. 목표치 노력한다 정도는 듣고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한다는 말은 청와대는 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장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서로 진실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쪽 저쪽을 다 아는 저 입장에서는 결코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닙니다. 그게. 예. 그러면은 뭐 서로 내가 책임이다라고 나오는 게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아, 근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때문에 5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여당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예. 여야 모두 5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야당이 5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하자고 소집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이고 예. 저희들도 또 지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어제 새로 뽑혔지만은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서 예. 5월 11일 날부터 임시국회를 하지 않으면 소위 연말정산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5월 11일 임시국회 시작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문제라는 거 다시 그 환급해주는 그 문제, 그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죠? 이제 5월 월급일이 5월 25일인데요. 그렇죠. 이제 5월 25일에 주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예. 근데 휴일이 그날이- 끼어 있어서 예. 금요일엔 22일까지 모두 맞습니다.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정산을 정리하는데 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사실상 5월 11일이 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5월 11일 날 이 합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38만 명의 4,560억을 연말 정산이 되는 이 정산이 불가능해져서 대혼란이 예상되는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전 그 점이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그 공무원 연금 개혁 그래가지고 5월 달엔 통과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우리 주호영 위원장께서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는 한다. 다만 50%가 지고지순한 절대 수치는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어요. 예. 아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50%라는 수치를 못 받지 않고 지금 현재 내는 국민연금 부담률 9%의 명목소득 대체율 40%를 국민들이 결정할 것인지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적어도 13.9% 이상의 이 납부율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는 43%에 해당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받는 건 좋지만은 내가 돈을 더 내고 더 받는 것은 반대라는 그건 분들이 아니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이 최종 결정해야 인상의 폭과 이런 걸 국민들이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어서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그 논의를 거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인상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은 신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연금법에 관한 논의는 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그냥 막 말씀이 줄줄줄 나오시는데 예.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들도 그걸 바랍니다, 사실은. 예,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예.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예,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금입니다. 뭐 그렇다고 부모님을 불타는 금요일로 모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어디를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모시고 가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일 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실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 많을 것 같죠.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엔 어디로?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둘 다 신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양신입니다. 양신. 이게 혈연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 예. 그래도 끌립니다, 교수님. 네. 예. 자, 이거 참 어떻게 이 어버이날에 맞는 코스가 있습니까? 한 방에 고민 해결되는 코스가 딱 있습니다. 한 방에. 아하. 예, 그리고요. 부모님도 보통 모시고 갈 때 도망들 많이 가시거든요. 요즘에 딴 곳으로 막 새시잖아요. 예. 절대 도망도 못 갑니다. 한 방에 다 해결되면서 도망도 못 가는 코스인데. 꼼짝 마라 코스군요. 그렇죠. 예. 기차 타시면 되고요. 기차. 예. 기차가 딱 2개입니다. 아. 서해 쪽으로 가면요. 네. 서해 아산, 예산, 홍성, 보령, 서천, 군산, 익산까지 요 7대 포인트가 쫙 내려가면서 있거든요. 요거를 다 찍어주는 기차인데 서해 금빛 열차고요. 예. 요게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새로 등장한 노선인데 이게 지금 예약은 안 하면 못 갈 정도인데 왜냐하면 효도 열차로 이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효도 열차예요? 그 안에 이게? 타시면요. 예. 딱 압니다. 안에 타면은 요 기차 안에 전 세계 유일한데 온돌 마루실이 있습니다. 온돌 마루실. 기차에. 예, 기차 안에 있는데 요게 그 절절 끓는 그 별 5개짜리 그 침대 있잖아요. 예. 침대. 예, 돌침대. 예. 그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편백나무로 실내 등까지 만들어 놓고 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딱 누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심심하실 때는 그 TV 딱 켜시면 되고요. 요게 온돌 마루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힐링 하시라고 부모님들 예. 옆 칸으로 가시면 조교 카페가 있어요. 조교 카페. 아하. 이 조교 카페가 조교만 하는 게 아니고 조교 칸이 이렇게 창측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차가 보통 뒤통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 풍경을 보고 조교 받으시면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게 습식, 건식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습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습식 가시고요. 건식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코스도 정말 효도용인데 아까 제가 7개 코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온천 좋아하시면 아산역 내리시면 온천 바로 있잖아요. 예. 여기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힐링 원하시면 수덕사가 있어요. 수덕사,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서천 쪽에 내리시면 남당항이 바로 또 있거든요. 예. 남당항 가면 지금 주꾸미 요거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군산 쪽에 가면은 그 왜 단팥빵 맛있는 집 있잖아요. 예. 추억의 그 이성땡이란 빵집 있는데 예. 이쪽으로 가셔서 드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찜질방 같은 열차네요. 이게. 그렇죠. 예. 찜질방을 통째로 기차 안으로 옮겨놓은 열차. 이런 게 있었네. 네네. 사실 이 가격도 거는- 말합니다. 27,000원 정도.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삭막하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또 다른 기차 어떤 게 있습니까? 남해 쪽으로 내려가시고 남해 쪽에. 예, 남해 쪽에. S트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남해 쪽 그 리아스식 해안이 S자로 이렇게 굴곡져 있잖아요. 예. S자로 붙였는데 요거는 기차 안에 거기에 있습니다. 다래실이라고 전통 찻집을 통째로 다 옮겨놨거든요. 예. 그 앉아 있으면 이제 그 온돌마루 같은 그 찻집 다방 그 방석에다가 그 차 전문가까지 탑승해 차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도. 예. 그다음에 차도 한 잔씩 주시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심심할까봐 공연을 해주는데. 예. 그게 뭐 가야금 판소리, 예. 품바 공연 이런 거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거 오늘 이거 다 적었어요. 이거 가져갈 거예요. 네. 저도 한번 타봐야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엔 어디로?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오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뉴스 들으신 다음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